중대재해처벌법, 왠지 무겁고 좀 어두운 느낌인데요.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산업재해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두 번째,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었고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이번에 제기된 이슈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1년 7개월 동안 중대재해의 발생은 동기간 대비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민서회장님께서 자세히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가 무려 4곳이나 됩니다. DL-ENC가 8명, 롯데건설이 5명, 현대건설이 6명, 대우건설이 5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DL-ENC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감독을 실시해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하니 건설사 본사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건설사들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서로 아는 사이라서 봐주는 관행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두 번째 이슈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2024년 1월 적용이 예정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까요?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정도의 처벌은 과하다라는 판단에서 법 적용의 유예가 제기되는 걸까요? 당연히 노동계 쪽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안 과연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한데요. 이 법안이 2022년 1월에 시행이 되었고 그 당시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요.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두었음에도 또다시 유예를 시킨다는 것은 법의 경시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결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 적용의 유예를 거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은 만인의 왕이다 라는 말이 있는 반면 법은 밑빠진 독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더 맞는 이야기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법은 만인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밑빠진 독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어디쯤 법의 보호로 인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같이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